앞에서부터 봐봅시다. 일단 3번에 5번. 처음에 있던 함수를 y는 fx 잡아놓고 일단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 안에서 정리하게 되면 제곱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y 플러스 2다. 그리고서 양변을 제곱을 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값이 형태를 어떻게 맞출까? 옆에 거 제곱을 y-2의 제곱이라 쓸게. 그리고 1을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2의 값.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y-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랑 y의 입장을 바꿔야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해가지고 역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주의할 게 있다. 처음 함수에 정역과 치역이 제한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반드시 치역을 구해줘야 돼요. 얘 치역 구해주면 y 성분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과정에서 걔가 이제 정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x가 2 이하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5번이 거짓이죠. 그리고 8번 2차 함수 fx라 했는데 0보다 여기에서 걘 거짓이지. 왜냐면은 지금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딱 여기서 끝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잡히거든. 근데 얘의 정의역을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재료는 있는데 결과가 없어. 함수가 아니야. 함수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리고 8번. 자, F랑 G를 합성한 게 X이다. 의미하는 거? 둘은 서로 G가 F 인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G5가 2다. F2가 2다. 그리고 함수 fx는 2차 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비정계수해서 식을 세워. 하나씩 대입을 해봐. c가 9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c는 뭐 9니까 넣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2의 값 대입해서 얘도 정리하면은 4이랑 2b 그리고 더하기 9의 값 걔가 5인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4고 2로 나눠서 정리합시다. 그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빼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0. 해서 함수 fx가 완성이 되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9로. 그리고 찾아야 되는 g-16의 값을 k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리고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k가 마이너스 16이다. 들어간 k 값은 위에 f의 정의역에 의해서 0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대입해서 풀게 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9가 마이너스 16. k 제곱이 25니까 k로 가능한 건 5 또는 마이너스 5. 근데 0 이상이니까 5. 그게 g-16인 거죠. 그 다음 14번. 전체 1부터 6까지가 들어가 있고 요거의 부분인 A랑 B가 존재한다. 둘을 합했을 때 전체여야 되고 둘은 서로 소가 되어져야 한다.
부분 집합 원소 개수로 갈까? 집합의 원소 개수 NA 합 B의 값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인데 뒤에 들어오는 A 교 B가 0인 거죠. 그리고 이 앞에는 전체 6인 거고요. 그리고 밑에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선 1대1 대응 함수여야 한다.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죠. 첫 번째로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리고 또 조건 붙는 거? 아하. 얘는 지금 유한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지기 때문에 지금 유한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지기 때문에 치역 역시 A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 개수가 되어지겠고요. 여기서 화살이 날아가는 만큼 대응되는 개수,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치역이 지금 치역의 원소 개수를 말이 너무 한입하다. 유한집합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역 원소 개수랑 같을 거고 그 와중에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 했으니 얘가 그럼 B의 원소 개수랑도 같아야 되네. 그럼 두 개가 몇 개씩이어야 돼? 각각 3개씩이어야 돼. 이제 A랑 B부터 먼저 정의를 합시다. 집합 A랑 집합 B를 먼저 만들 거예요. A 안에 들어갈 원소 3개를 전체 6개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집합 B는 A와 겹치지 않게 나머지 3개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차례로 동시니까 곱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잡히게 된 A랑 B 내가 항상 경우의 수를 풀 때 과정이 길다 가정하죠. 앞에 이미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집합 A 안에 들어가기로 한 값들이 1, 3, 5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B에는 2, 4, 6이 들어가 있을 거고 뒤쪽에서 이 함수 F를 1대1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거 3가지, F3이 될 수 있는 건 2가지, 그 다음 1가지. 3팩이죠. 1번을 하고 2번까지 해야 함수 F가 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의 결과랑 2번의 결과를 곱해줘야 돼요. 앞에 거 곱하면 나오게 되는 게 20. 그리고 뒤에가 6이니까 총 가지수는 120 가지겠죠. 그 다음 15번은 우리 지난번에 시험 봤던 문제지. 자, 지금 F랑 G랑 H가 뭐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거를 구하래요. 뒤쪽에 있는 거 요거 이용해서 HX를 먼저 구성을 해요. HX는 정의역 자체가 얘랑 일치하니까 범위 내에서 얘까지는 일단 정의가 되는 게 맞아. 그리고서 이 HX의 범위를 구해봤어. 여기 4에다가 해당 값들을 빼게 되면 왼쪽 끝은 1의 값, 그리고 우측 끝으로 들어가는 게 7이죠. 함수가 정의되려면 재료인 F의 재료인 HX의 범위가 F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들어가는데 여기 빠져나가는 값이 생기지. 포함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함수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뭐 2번부터 5번까지 전부 뒤쪽에 있는 범위들은 F랑 G랑 H의 정의역들이니까 걔는 무시하고 GX 대체 어디가 G죠? F 0부터 5까지 쓰자. 자, 일단 X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범위 내에서 fx의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0에서 3 이상 8 이하 h의 정의역인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포함되질 않아. 그래서 거짓. 그리고 3번에 있는 F합성 gx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요때 gx의 범위 요 값에다가 제곱을 하니까 최대는 4일 거고 최소는 얼마일까? 그리고서 이게 F에 포함이 되는가를 살펴요. F의 정의역 0이랑 5 사이에 포함되죠? 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거요? 요거요? 요건 gx의 치역이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 해가지고 항상 F합성 gx가 얘가 정의된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gx의 치역이 fx의 치역에 포함돼야 한다. 이점함수 fx가 지금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서 f합성 fx 빼기 fx는 요거의 실근이 3개이다. 일단 서클로 표현되어 있는 걸 f 한쪽에 fx가 합성된 형태로 바꿔 정리하고 여기에 있는 f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주어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안쪽이 너무 복잡해. 안쪽을 단순화시키자. fx를 t로 치환할 거고 하게 되면 해당 방정식은 ft는 t 플러스 1이다 봐도 그리고서 요거에 만족하는 t의 값을 먼저 확인할 건데 그 t의 값은 y는 fx랑 y는 x 플러스 1 둘 교점의 x 좌표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프에다가 y는 x 플러스 1을 같이 그릴게요. 가게 되면 한 교점은 마이너스 1 다른 한 교점은 3보다 큰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알파라고 정리하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 알파 두 가지로 존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t가 아니라 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그래서 t를 다시 fx로 바꿔줘요.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알파이다. 그리고 그 알파의 값은 3보다 크다. 자, 얘를 만족하는 x들을 볼 거예요. 그 만족하는 x이면 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거여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필요 충분.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해가지고 이제 또 밑에 있는 부분에서 쓸 자리가 너무 없다.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이걸 만족하는 x 역시도 y는 fx와 y는 1 또는 y는 알파, 얘네들의 교점의 x 좌표라고 볼 수 있고, 둘 중에서 여기 있는 y는 알파를 먼저 좀 잡을게요. 알파의 값은 3보다 커서 양수, 여기가 알파 플러스니까 좀 더 낮게 이렇게 깔리겠다. 만나는 교점이 두 개예요. 하나 알파 1, 다른 하나 알파 2로 잡자. 해가지고 여기서 x는 알파 1, 알파 2 두 개가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실근이 세 개래요. 그렇다는 건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세 개가 존재한다. 얘네들 교점의 x 좌표가 3개, 교점이 총 3개가 존재한다. 여기서 이미 2개가 나왔으니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fx가 단 한 점에서 만난다?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그치, 뭐 접한다. 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의 값이 하나가 잡혀요. 이제 fx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이 확인이 됐어.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fx는 x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야. 그거 이용하면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앞에 있는 미정계수 a값 요거 이용하면 되죠. 꼭지점의 y 성분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꼭지점의 x 성분은 얼마일까? 또 절편의 딱 정중앙 부분 해서 1, 마이너스 1. 해서 a가 4분의 1. 이제 fx가 완성이 되어지고, 뭐 찾는 거였지? f7 넣어서 정리하면 4분의 1이랑 8이랑 4 해서 결과는 8. 일단 처음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거는 편하게 받아들여지겠어. 근데 이 그래프 y는 ft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y는 fx 그래프 그리는 거랑 어차피 모양은 같겠지. 차이가 있다면 가로축이 바뀌는 거야. t축. 이렇게 얘기할까? y는 fx가 마이너스 1이랑 이 두 개의 교점을 가진다. x축이랑. 그러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마이너스 1이랑 2지. 그리고 방정식 ft는 0을 구한다라고 하자. 옆에다가 y는 ft를 그려. x축 대신에 t축으로 바꿔. 해보면 위치가 똑같아. 왼쪽이랑. 그래서 이때 t의 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랑 2. 굳이 ft로 다시 안 가고 그 그려져 있는 그래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fx로 바로 본 거야. 내가 지금 밑에 잡은 이유가 정확한 근거가 뭐냐면 이 교점의 x가 알파, 그럼 위에 쪽 교점의 y는 알파 플러스 1. 그럼 y는 알파의 위치는 좀 더 밑에 있겠지. 근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 얘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 봤던 거야.
7번이 지난번에 센에서 봤던 거, 중요하다 했던 거. 일단 함수 fx가 식을 좀 써놓고 오자. 일단 x는 5의 값을 경계로 잡고 그 우측에 그려지는 게 요리함수. 해당 요리함수는 x는 2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또 y는 마이너스 2의 값을 점근선으로 가져. x는 2의 값은 어차피 왼쪽이니까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뭐 한 요 정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측 위에 그려지거나 우측 아래 부분에 그려지거나. 이거는 정확한 값은 5를 대입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x에다 5 대입해 봤더니 나오게 되는 y 성분의 값이 분모는 3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1. 오는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온전한 형태로 그려졌으면 여기 지나는 점의 위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5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던 거에서 여기가 이제 살짝 빠지는 거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하고 왼쪽에는 5,a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감소하는 무리함수의 일부가 잡혀. 근데 문제에서 이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 이 감소하는 함수가 내려갈 수가 없어.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까? 자, 밑에 둘은 문제가 없지만 얘는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중간에 y 부분이 비어있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값이어야 되는데 빈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게 돼. 그리고서 나 부분. 이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꼭지점의 위치가 5,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끝? 끝이 아니구나. 값도 계산해야 되네. 이제 잡으라고 한 게 f-4랑 fk 둘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확인하자. 마이너스 4 부분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얼마 나오지? 3 빼기 1 값에서 2 나오겠다. 뭐 값이 이러네. 뭐 어쩔 수 없지. 그 f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아니면 가정에서 풀어야 되나? 만약에 k가 5보다 컸다라고 하면 위의 식을 써서 걔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다. 만약 k가 5 이하였으면 아래 식을 써서 걔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다. 왜 위에 걸까? 그치. 얘 결과값을 봐야죠. 결과값 마이너스 2분의 3의 값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야. 그때 교점의 x가 k인 거고 k는 5보다 명확하게 오른쪽. 해서 위의 함수에다가 넣어요. k-2분의 마이너스 2k에다가 더하기 7. 그게 마이너스 2분의 3. 대각선 곱해. 그냥 2로 갖다 곱할게요.
k-2가 마이너스 3이랑 만나서 되고, 그냥 k로 나오는 건 8이겠지. 응? 아, 아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에다가 5를 대입해보면 나오는 함수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18번. 자, 18번은 우리 이미 봤던 거니까 그냥 편하게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거 그냥 각자릿수의 합이에요. 해서 만약 f 123이 있다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해서 6. 그냥 기억. f 100의 값은 1 더하기 0 더하기 0. 그리고 니은에서 f 합성 f 333 3을 3개를 더하면 일단 거기서 9. 그러면 걔는 9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옆에 쪽에 잡히게 되는 건 9 3개 더하면 27. 그럼 밑에 나오는 건 2 더하기 7의 값에서 9. 결과 같죠? 그래서 니은 참이고 기억 참이고. 그 다음에 디귿. fn의 값이 5의 배수이면 n 또한 5의 배수일 거다. 자, 그거는 이제 위에 쪽 아예 기억에서 좀 대놓고 좋죠. 아, 거꾸로 읽었다. 소리.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F23이 있었다라고 하자. 얘는 2 더하기 3의 값에서 5예요. 이거 자체는 5의 배수지만 얘는 5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시 들었던 게 만약 이게 5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아니면 9의 배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얘가 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이 얘기부터 할까? x가 1, 2, 3, 3개가 있고 y가 1, 2, 3, 4, 5, 5개가 있었다라고 하자. 그래놓고 f1이랑 f2랑 f3 옆으로 갈수록 커진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에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서로 다른 5개 중 중복 없이 3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전부 등호가 없다라고 하면 간편하게 계산이 되는데 여긴 등호가 섞여 있네? 그래?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자.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위에 있는 상황은 등호가 없는 상황이랑 그리고 등호가 있는 상황, 아니 등호만 있는 상황으로 구분해서 확인할게요. 얘는 우변이 좌변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왼쪽 거부터 구하게 되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 없이 4개를 선택한다. 6, 4. 그럼 옆에 건 계산 어떻게 될까? 조합일 텐데, 응? 그치. 그대로 6개 중에 골라오고 둘이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고 다른 거 하나 해가지고 골라야 되는 개수가 총 3개예요. 별개라서 더해요. 왼쪽, 아, 즉 앞에랑 뒤에를 같이 고르는 상황이라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고른 값들
F3이랑 F4의 값이 뭐 그래 여기서 4랑 6으로 선택이 되고 여기도 4랑 6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하자. 근데 여기에서는 F1이랑 F2가 같잖아. F1이 1이었으면 얘도 1이에요. 여기서는 F1이 1이었으면 F2의 값은 1이 아닌 다른 값. 해가지고 얘랑 똑같이 1, 1 사용이 되는 상황이 왼쪽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모든 함수값의 상황을 같이 살펴야 되는 거야. 겹치는 걸 보는 거야. 앞에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는 15가 있겠고 뒤에 쪽에서 나오는 건 20이 있고 해서 나오는 결과는 35가 되겠지. 마지막 거. F합성 F4. 자, 내용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에서 나오는 조건은 이 함수는 1대1 함수. 그리고 나에서 나오는 건 모든 재료에 대해서 재료랑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 F1을 잡는다면 1이 아닌 값으로 잡아야 되고 F2 역시 2가 아닌 값 중에 선택하고 미안 1이 아니라 3부터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7까지 전부 자신이 아닌 다른 값에 대응돼야 돼요. 교란순열이랑도 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 조건에서 F 서클 F3의 값이 4다. 그리고 라에서 F4는 3보다 크고 F7은 5보다 커야 한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하나씩 상황을 직접적으로 가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순 없는 게 무엇인가를 직접 나열해 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것부터 대입할 거냐면 이쪽에 이 안쪽부터 볼 거예요. 안쪽 상황부터. F3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3, 4, 5, 6, 7 5개 중 3 빼고 4 그리고 5랑 6이랑 7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조사할 거고요. 조건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먼저 하고서 이제 여기다 넣어봐요. F3의 값이 4라고 가정하게 되면 F4가 돼요. 걔가 4다?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의 위배가 돼요. 1대1이라는 조건에도 위배가 되고 그리고 교란순열 내용에도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건 거짓. 그 다음 뒤쪽으로 내려가서 이걸 대입하면 F5가 4다. 5에 대해서 따로 조건 붙어있는 게 뭐 없어. 아직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해서 일단 킵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면 F6 여기가 이제 F6인 거고 여기다 넣고 있는 거고 걔가 4다. 이것도 조건 위배되는 거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서 F7이 4다. F7은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 상황은 지금 위에 두 가지가 남아있어. 이제 나머지 함수값들에 대해서도 모순 없이 성립되려면 어때야 하는가? 뒤쪽 추가적으로 조건이 붙어있는 F4, F7의 순서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위에 줄대로 이제 쭉 같다라고 하자. 이 상황에서 이제 F7을 구하게 되면 미친 소리. F4를 구하게 되면
F4의 값으로 남아있는 값들 3부터 7까지 중에 4, 5를 빼고 3이랑 6이랑 7의 값. 근데 3보다 큰 게 들어와야 되네. F4의 값이 6이거나 아니면 F4의 값이 7이 되어줘야 돼. 공간이 왜 이렇게 모자랄까? 여기에서 이렇게 뜯자. 왼쪽에 넓게 쓸 거야. F4가 6이거나 F4가 7이다. 다음으로 F7을 구합시다. F7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남아있는 값들 3이랑 7의 값이 남아있어. 근데 5보다 큰 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7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7이 들어오게 되면 나 조건의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 그럼 이제 밑으로 또 내려요. 밑으로 내려서 F7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확인해보면 이때 3이랑 6이 남아있고 5보다 큰 거 6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함수가 3, 4, 5, 7이 있으니까 F6을 구해야죠. F6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남아 3. 조건에 위배되는 거 없이 이때 내용이 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나올 건데 밑에 내용도 확인은 해볼게요. 밑에 내용에서도 다음 조건 붙어 있는 F4에 대해서 상황들을 하나씩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F4가 몇 가지로 갈라지려나? 4랑 6의 값 있고 그러면 3이랑 5랑 그리고 7의 값이 남는 거죠. 3, 5, 7. 이 중에 F4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랑 7. 예고 케이스가 두 가지. 그리고 F7에 대해서 상황을 조사를 하는데 남아있는 값이 3이랑 7밖에 없어. 5보다 커야 돼, 7 들어와야 돼. 그러면 또다시 나 조건에 위배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케이스로 내려왔다. 남아있는 값은 3이랑 5의 값. 3도 안 되고 5도 안 돼. 라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요거 한 가지 케이스로 완료가 되어지고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F4는 7이고요. F5의 값은 4였고 지금 이쪽 줄에다가 넣고 이쪽 줄에 있는 거 쓰는 거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인버스니까 이거 분리하자.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6 뒤쪽부터 F 인버스 6의 값 6이 나오는 재료 7.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산 F7의 값은 6이었고 뒤에 F4의 값은 7이고 F 인버스 7의 값은 4. 결과는 17.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실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연습하듯이 해야 돼. 자, 1부터 7까지 7개의 원소를 가지는 A가 있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가에서 1대1 대응이라 줬고 그리고 나에서 A의 오직 하나의 N에 대해서만 Fn 플러스 1과 Fn의 차의 값이 6이 될 수 있다. 지금 함수값으로 가능한 값이 1부터 7까지야. 걔네 중에서 차가 6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7이랑 1. 7이랑 1의 대응이 돼야 돼. 그 대응되는 게 여기다 해야지. F2랑 F1이거나 또는 F3이랑 F2거나 마지막으로 F7이랑 F6 이 중 어느 한 쌍이 7이랑 1의 대응이 돼야 돼. 그걸 먼저 골라. 그걸 고르는 가짓수가 몇 가지?
요게 1번. 여기다 쓰자. 그리고 연이어 벌어지는 과정. 이니까 상황을 가정을 하자. 여기에서 F7이랑 F6의 값이 7,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F1, F2, F3, F4. 뒤에 있는 이 두 개는 이미 1이랑 7의 값으로 확정이 되어진 상황인 거고, 앞에 있는 나머지 5개의 함수 값을 정해줘야 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대1 대응이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1, 7을 빼고 2, 3, 4, 5, 6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F1이 될 수 있는 거는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차례로 동시니까 곱해야지. 뭐 다르게 표현하면 5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해서 나오는 게 120가지겠고, 1번과 2번을 모두 맞춰야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곱의 법칙. 720가지인 거지. 절대값이 없어요. 반드시 앞에가 7이고 뒤에가 1이어야 돼요. 만약 절대값이 있었다라면 곱하기 2를 해줘야지. 1, 7, 7, 1을 봤어야 되지만 지금은 절대값이 없다. 그 다음 자, 정역이랑 공역이 전부 1부터 6까지야. 근데 그 1부터 6까지 중, 이 안에 있는 1에서 6까지 중에 실제 대응되는 건 5가지밖에 없대. 일단 쟤네를 먼저 선택을 하자. 그걸 고르는 가지수는 먼저 65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상황을 가정을 할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요 중에 5개만 실제 함수 값에 대응되고 있어. 그 5개 그럼 빠지는 한 개, 그 빠지는 한 개가 6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 앞에 65에 의해서 얘를 가정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1, 2, 3, 4, 5, 6이 있어. 6개의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 6개의 함수값 중 4개는 재료랑 결과가 같아야 돼. 1이랑 그래서 F1이 1이 되거나 아니면 뭐 F4가 4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6은 얘를 제외했으니까 얘는 안 돼. 옆에 있는 5개 중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4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 선택된 원수들이 1이랑 2랑 3이랑 4였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1은 1로 가, 2도 2로 가고, 3도 3으로 가고, 4도 4로 가. 그럼 밑에 함수값 2개가 남았어. 자, F5랑 F6을 정해야 돼. 근데 F5는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5는 제외해야지. 5 빼놓고.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건 얘네 4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여기가 아닌 위에 4개 중에 한 군데로 간다 해서
F5가 4가지가 되고, 그래? 여기로 갔다라고 하자. 그럼 이제 F6은 몇 가지일까? 아, 지역의 원소 개수가 5개여야 돼. 지금 대응된 곳이 1, 3, 4밖에 없어. 그치, 비어있는 5부분을 메꿔줘야 돼. 얘는 선택지가 없어. 경우수가 그냥 한 가지야. 전부 차례로 등식. 다 곱해서 나오는 총 가지수는 120가지. 아저씨 어떻게 그릴까? 여기가 이것도 이제 아까 시험 봤던 문제랑 겹치는 스타일. 호르법이 거의 동일해요. 지금 F 합성 fx 걔가 fx 더하기 1이다. 안쪽에 있는 fx를 t의 값으로 치환할 거고, 그럼 좌변은 ft, 우변은 t 플러스 1. ft 대신에 그래프에 있는 y는 fx를 이용할 거고요. 얘 대신에 y는 x 플러스 1. y 절편의 값이 1이고 기울기가 1인 이제 직선의 형태가 5에서의 함수값은 6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다. 얘가 y는 x 플러스 1. 둘이 맞나? 지금 정확한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합이니까 정확한 x도 알아야 돼요. 그거 찾는 방법.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 기울기 1이죠. 둘은 직교예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또 내려. 그러면 여기가 수직 2등분. 요 길이 1이겠고 요 길이 1이겠고 전체가 2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x의 값이 그게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값.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건 x의 값이니 다시 t 대신에 fx 잡고 걔가 1이다. fx 그래프에다가 y는 1을 그려. 만나는 교점 2개. 왼쪽 교점 기울기 마이너스 1. 요 길이가 1의 값, 요 길이도 1의 값 해서 이때 x는 2의 값. 요 길이 1의 값, 기울기가 2분의 5의 값이죠. 2대 5의 값. 그럼 여기도 2대 5의 값 이용해서 이 부분 길이가 5분의 2가 된다.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x의 값은 5분의 17의 값. 그래서 x로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가지야. 둘을 갖다 더한다. 나오는 결과는 5분의 27이겠지. 요 형태에서 여기에서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일단 양 끝값 잡아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 값을 가지는 x는 3에 3은 끊어줘야 되고,
fx가 요때는 3. 옆에 쪽에서 잡히게 되는 건 0의 3. 우리가 이 안쪽에 그려야 되는 f합성 fx는 f3부터 f0까지를 그려야 돼요. f3이면은 값이 0이죠. 그리고 f0의 값은 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x가 5가 되면 f의 함수값 5의 값. 그러면 여기서 잡히는 건 f0부터 f5까지. f5의 값이 5였죠. f0은 요 부분이고 f5는 여기에요. 내려왔다 올라가야 돼요. 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5까지 올라가야 돼요. 정확한 부분 위치까지 확인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5분의 3의 값이니까 5대 3이니까 여기도 5대 3 5분의 6 더해가지고 5분의 6이면은 5분의 21이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f합성 fx. 그 다음이 14번. 다시. 아하. 지금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f합성 fx고 여기에다가 fx 플러스 1을 잡자. fx 플러스 1이면은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y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위로 한 칸 들어 올려서 위에 4, 그 다음에 3,0 대신에 3,1, 그 다음에 오른쪽에 5,5 대신에 5,6 하면은 얘 구하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안 될 텐데 여기가 조금 문제지. 요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얘네가 직교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고 기울기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요끼리 얘 값 해가지고 첫 번째 x2 나오겠고, 뒤에 쪽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게 낫겠는데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요. 저건 생략할게요. 저 부분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게 편해요. 근데 만약 교점 개수를 묻는 거였다, 그건 나쁠 거 없지. 교점 개수였으면 그려놓고서 2개 딱 해버리면 되니까. 자, 두 정수 A, B가 있고 함수 fx,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건 앞에 있는 함수 fx가 1대1 대응함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x는 1, 우측에서는 지금 뭐 기울기가 2의 값인 반직선 잡히고 이때 y 6이고요. 왼쪽에서 그려지는 함수는 점 1, b의 값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2차 함수가 돼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그 그래프를 오른쪽은 생략하고 왼쪽만 이어붙여요.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꼭지점의 위치가 1,6이 돼야 되겠고요. 위로 블록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B는 6으로 확정이 되고 A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는
A에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해서 결과는 5가 되죠. 음흠. 음. 함수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세로줄을 그었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곳이 있거나 빈 곳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자. 세로줄을 그어봐. 하나의 x에 대해 두 개의 y가 겹쳐.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심지어 옆에는 제로는 있는데 결과가 없어.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1대1의 경우는 일단 얘는 함수지. 함수인데 가로줄을 그었어. 위치가 다른데, 재료가 다른데 결과가 중복이 돼. 해서 1대1 조건에 위배가 돼. 음.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1대1이면 가로줄 그어서 중복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일 때는 가로줄을 그어서 중복돼도 안 되고 빈 곳이 있어도 안 돼. 만약에 이 위치가 얘보다 밑으로 떨어져 가는 동안 겹치는 건 없어. 그런데 빈 곳이 생겨. 그래서 얘네가 떨어지면 안 돼. 위에 붙어야 돼. 오케이? 음흠. 지금 여기 이제 경계의 함수값이 같은 거지. 음흠. 음흠. 만약 경계의 함수값이 왼쪽 게 더 크면 1대1의 모순이 되고 그리고 왼쪽 함수값이 경계 부분보다 더 낮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1대1 대응의 위배가 되고 자 19번은 그래프를 그리면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데 일단 함수 fx 형태 x는 2의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5의 값 가파르게 증가하네요. 그리고 x가 2일 때 대응되는 y도 계산해 놓자. 계산하면은 5 빼기 6의 값에서 마이너스 1. 왼쪽에서 그려지는 형태는 기울기가 2분의 1의 값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 이 넣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지금 이게 y는 fx. 자, 여기에다가 역함수를 그린다. 그러기 위해서 함수랑 역함수의 대칭축 역할을 하는 y는 x를 잡아요. 그리고 그대로 접어요. 흰 선을 파란 선에 대해서 그대로 데칼코마니 해버리면 조졌네. 쉣.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잡혀. 둘로 둘러싸인 부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근데 어차피 두 그래프는 서로 대칭이라서 역함수를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아래 거 넓이 하나 구하고 그거를 2배 하게 되면 fx와 y는 x 사이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2배를 하면 그 값이 위에 거랑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교점 찾기 위해서 이제 넓이 찾기 위해서 이제 교점을 확인을 할 거예요. 이 각각의 교점들 fx가 x랑 같다. 여기에서 얘랑 x가 같다. 그러면 2분의 3x가 6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4일 값, y도 4일 값. 여기에서는 얘랑 x가 같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4고 또 마이너스 4고 요 점의 위치는 뭐 2, 마이너스 1이고요. 세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신발끈 때리면 되겠죠.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요리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모두 포함을 한대요. 아래 거가 포함되는 거예요. 위쪽 범위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합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값을 두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x가 0일 때 함수값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그때 값이 마이너스 a 값. 그 마이너스 a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우측 위랑 좌측 아래에 그려지겠고, 만약 그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돼요. 3분의 1보다 작은 값이었으면 그때 우측 아래랑 좌측 윗부분에 그려지게 되겠다. 지금 우리는 이 함수를 0부터 3까지로 제한해서 볼 거고요. 0이랑 3이면 전부 점근선의 우측이야. 여기 필요 없어지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만 그려져. 자, 요때 나오는 y 값들 위에가 b고 아래가 a였다라고 하자. 쓰면 안 되네. 라지 m이고 스몰 m이었다라고 하자. 이 범위 안에 얘네가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수가 없어. 스몰 n 값이 3분의 1보다 크거든. 마이너스 1이랑 0이면 전부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니야. 요 형태야. 여기에 x가 0이랑 x가 3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만 볼 거야. 위에 쪽에 y 라지 m일까? 여기 뭐 스몰 m이라고 이렇게 또 작아. 이 잡힌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다? 아니, 일단 먼저 구하자. 일단 이렇게 그려주기 위해서는 f0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리고 시약으로 나오게 되는데 스몰 m은 f0의 값, 그리고 라지 m의 값이 f3의 값. 마이너스 a가 3분의 1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f0의 값이 마이너스 a였고 f3의 값은 10에다가 3 마이너스 a. 수직선을 그려서 보자. 지금 y 범위 왼쪽 끝 마이너스 a, 우측 끝이 10분의 3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이 안쪽에 마이너스 1, 0의 값이 모두 들어와야 돼.
되기 위해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 이상,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거 3-a가 0 이상이니까 a는 3 이하.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응? 아까 전에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게 계산 쉬운 값 0을 대입해서 3분의 1보다 크다면 우측 위에 그려질 거다. 근데 모순되잖아? 그래서 다음 케이스 F0이 밑에 있어야 된다. 3분의 1보다. F0이 얘 밑에 있으면 자연스레 F3도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 내용까지 이렇게까지 안 가도 이거까지도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안쪽에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어야 돼. 그게 되려면 양 끝에 함수값들, 여기가 F3, 여기가 F0. F3의 값이 0보다 어때? 위에 있어. 그리고 둘 다 닫혀있는 범위라, 어디냐? 둘 다 닫혀있는 범위라서 얘네들의 위치가 같을 때 또한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되어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래프 딱 보고 F3이 0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F0의 값은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되겠구나. 이게 베스트고. 그 다음에 8번. x, y 좌표가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형태 나오면 이걸 격자점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x, y가 처음으로 정수가 되는 순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적당히 대입해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할 때 x, y축의 수직인 선들 잡아가면서 보면 모양이 좀 더 확인하기 편하게 되어지고요. 자, 일단 점근선 x는 3분의 8의 값, 그리고 y는 0의 값. 너무 멀리 잡았나? 좀만 더 가까이 잡을게요. 너무 멀리 잡았어요. 3분의 8의 값이면은 한 요 정도로만 잡자. 그래프가 우측 위에 하나가 그려지겠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좌측 아래 부분에 존재하게 되죠. 옆에서 이제 가까운 정수값부터 직접 대입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3분의 8보다 큰 첫 번째 정수의 값은 3의 값이 있지. x에 3을 넣어봤어. 그때 나오게 되는 y성분, 분모가 1이고 분자가 12죠. 그래서 첫 번째 격자점 3,12가 확인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정수에서도 성립이 되려나 x에 4를 대입해 볼게요. 4 대입하면 나오게 되는 그때의 y성분 12 빼기 8에다가 나누기 12를 하니까 y성분으로 나오게 되는 게 3의 값. 아이고 비율 이상해졌다. 오, 생각 없이 그런데 개 정확하게 읽었네. 4,4. 그 다음에 x에다 5 대입하면 15 빼기 8의 값, 그리고 12면 7분의 10이라서 여기는 정수가
안 돼. 그 다음 x에다 또 6을 넣어봐. 18에다가 빼기 8을 하면 10의 값. 그 요때 y 성분의 값도 정수가 아닌 다른 값이야. 그리고서 6 다음은 뭐지? 7이지. 7을 대입하면 21 빼기 8의 값에서 분모는 13, 분자는 12야. 구해지는 값을 봤더니 13분의 12 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이제 1보다 어때? 1보다 작아. 계속해 얘는 이 상태에서 0에 가까운 상태가 될 거야. 더 이상 정수인 점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측에는 생기는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로 끝이야. 그리고 이제 좌측도 조사해야지. x에다 2 넣어보자. x에다가 2 들어가면 6 빼기 8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6 나오네. 격차점이고, 그 다음에 x에 1 넣어봐. 1 대입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5의 값, 분자는 12의 값. 얘 아니네.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하면 나오는 거 마이너스 8분의 12. 이것도 아니야. 이제 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해볼 거고, 마이너스 1 역시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1분의 12의 값. 아직 절대값이 1보다 크긴 하지만 걔도 격차점은 아니야. 이제 이쯤에서 끝날 것 같아. 마이너스 2 넣어봤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4분의 12의 값으로 정수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여지도 없어. 그래서 왼쪽엔 하나, 오른쪽엔 2개. 그래서 총 개수는 3개야. 아니, 조금만 보고 끝내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고. 14번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치, 14번은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라는 거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직접 f 인버스 x를 구한 다음에 걔가 fx랑 같다로 풀어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 fx의 대칭축이 y는 x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a라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a는 간편하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 다음에 1, 1 대입하면 끝나고요. 또 13.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서 봐야 되고, x는 2랑 y는 마이너스 3 하고서 x에 0을 넣어봤어. 계산 쉬운 거. 0 넣어보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면 좌측 아래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우측 위에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려져 있는 요리함수를 그냥 fx라 정리할게요. 계산도 해놓자. 식도 적어놓자. 그리고서 A점으로 나와 있는 게 결국 두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 어딘가 한 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그 원이 최소가 되어져야 된다. 원의 반지름이 최소이다. 즉, 원 위에 위치하는, 그리고 곡선 위에 위치하는. 지금 원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쉐터 그림 조정은. AP를 fx 위에 한 점 P를 지나면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다. 그래서 AP가 반지름인 원이 되어서 그럼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AP의 제곱이겠고,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소가 돼야 돼. AP가.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원이 유리함수 위에 한 점까지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항상 어디다?
대칭축과의 교점 부분. 여기에 P가 위치할 때 거리가 최소가 돼요. 이게 제일 작은 원이에요, 지금. 해당 직선은 지금의 경우는 우측 위에 그려지니까 뭐 좌측 아래 이쪽도 어차피 거리 같아요. 기울기 1짜리 대칭축을 봐야 되겠고 2, -3을 지른다. y는 x-5가 되겠다. P의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갖다 방정식을 풀어. x 빼기 5가 x-2분의 -3x 더하기 10. 분모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하고 뭐 전개까지 하고 10길이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다. x 곱하기 x 빼기 4가 0. 교점 두 개 나오지? 0이랑 4. 하나는 요거겠고 하나가 요거겠지. 다른 하나가. x에 4 대입하면 y편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요거 1대1대 루트 2 이용하면 요 길이가 2 루트 2 나오겠다.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8 파이겠지. 까지 보자, 까지. 나머지는 통신. 기울기가 1인 대칭축과의 교점을 지나니까 만약에 좌측이랑 우측 아래였으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대칭축으로 잡아야 돼.